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목요일이죠.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안 좋게 야감에는 세상을 말입니다. 안 좋게 보면은 매우 비관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보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얻어 터지고 일본 놈들한테 뺨 맞고 뭐 갈기하게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 초반의 시장 상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좋게 보면은 또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사실 뭐 오늘 결과를 보면 주 초반에 시장이 긴장해가지고 많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 지난주 한 2140, 50선을 상단으로 보고 현금화를 하고 다시 조정을 기다려가지고 매입을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정확히 했다면 오늘 매우 기쁘죠, 그죠? 급등주가 나왔고. 지난주에 언급드리고 왔던 5G 핵심주들, 대표주 중심으로도 급등세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참 시장은,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100% 예측할 수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따른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방송 연결하면서 드린 말씀을 있었습니다. 최근에 연결을 하는 구간 보면은 장이 안 좋고 어려울 때 자꾸 이제 부정적인 멘트를 방송상에서 나와가지고 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멘트들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좀 주죠. 제가 2050이 빠졌으면 대응을 하지 않고 반격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일본 학제는 미중 무역 분쟁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요. 이 부분은 해소가 시간이 언제쯤이냐 문제지만 저는 해소가 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우리가 시장에 감내해야 되고 반응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전략을 제가 주초 말씀을 방송을 연결하면서 선택과 집중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 종합주가지수 예측을 해달라는데, 자, 지수 예측 중요하죠.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이나 이 대형주 보는 사람들은 차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가 계속, 자, 이번에 그 미중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돼가지고 만든 하단 라인, 한 2030 정도 나왔죠? 이번에는 2057인가 2050대였고요. 그죠? 하여튼, 이 하단 라인에서 또 1900간이 많이 급주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당분간은 우리가 지금 역별 상태죠. 이거 좀 60일, 120일 다 얽혀 있죠, 지금. 이 역배열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2050이었고, 지난번에가 2150 앞에 2140대였죠. 그죠? 정확하게 이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205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기회가 상존한다고 봐야 되겠고, 최소한 100, 230, 최대한 2150이죠. 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여기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도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코너를 통해서. 일단은 2105 경기 민감하게 반응한 주가들의 안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왕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상은 지금 제가 4월 이후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당시 4월 달에 편입 주가들은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방이 크게 터질 때 일단 빠져나가라 했죠. 근데 제가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자꾸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어려운 지금 곡선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한국 시장이 지금도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매우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2017년 제약바이오장에서 사실 프리미엄을 많이 줬죠. 성장 전망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밀어줬는데, 이렇게 항암 신약에 대한 꿈, 요게 신드롬이 또 장세 조정장의 대안이었죠.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오던 다음에 거품을 빼고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올해. 지금 올해 2분기까지, 제가 3분기까지는 제약바이오를 한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지금 엊그저께 셀트리 헬스케어 또 안 좋은 이야기 나왔고, 또 신라젠의 이모니 주식을 팔았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임상 3상급 종목군들은 지난해 4분기는 제가 이야기할 때 참 잘 터졌죠. 메지온이도 그렇고 바이로메도 그렇고 올해 1분기까지 막 멋지게 터져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냉철하게 봤을 때 3상급에 있는 주가들 중에 라이센싱 아웃이 안 된 주가들은
자체 개발해가지고 마케팅 해가지고 하기는 한국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팔려야 돼요. 돈 되는 거는 전임상에서 이상 A에서 다 팔려 나가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안 팔리는 게 더 그죠? 과일이나 생선이도 보면 안 팔리는 게 맛이 없죠. 그죠? 예, 그럼 마찬가지로 주식도 신약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라이센싱 인을 하려고 글로벌 팜들이 예, 서칭을 계속 하는데 막상 살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막상 살만한 게 없어. 돈 되는 건 딱 전임상에서 일상에 팝니다. 이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결과물을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지금 지금 신라젠도 제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는 거는 뭐냐면은 이 팩400의 단순 팩400 병용 투여 말고 팩400이라는 이제 그 항암 신약 있잖아요. 그죠? 요게 단일 그 임상 3상 있죠. 단일 약품의 임상 3상. 요거는 제가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물론 봐야 되는데 이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용 투여는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와요. 특히 옵디보하고 병용 투여는. 근데 단일 의약품 팩400에 대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면역 감염제가 먹히고 면역력이 약한 암에 걸렸다는 면역을 잃기 때문에 암이 걸리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또 수치가 작게 나오고 이런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주 HLB도 3상 잘 될 거라고 보고 많은 그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큰 물을 먹었죠. 그죠? 기준 수치를 낮게 임상 3상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단계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바이오 제약은 이제 새로운 꿈을 안고, 시작 개발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 개별 종목 터지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또 뭐, 신라전 변수도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가격 바닥은 치고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주는데, 시간적 조정이 좀 더 필요한 섹터 같다. 말씀드리고, 제가 올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한 사이에 바이오가 한 번은 가격 매력으로 랠리가 나올 때가 올 건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 점 여러분들 좀 바이오 자꾸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참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와서 주초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죠. 주초 일본 보복 이슈가 나왔는데 일본의 왜 저러느냐. 네, 따지면 좀 이야기가 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 랭킹 3위 안에 들어간 일본을 다 막강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이죠. 네, 한국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 놈들 쪽발이 하면서 그죠? 근데 지난 정부하고도 일본하고 관계가 외교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도 지금 뭐 과거사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열받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뭐 남북민의 회담 판문점 이 빅 이벤트를 사실 우리 정부가 준비한 거죠. 판을 깔아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그 판에 자기들은 정보를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있는 정보를 한일 관계에서 안 줬냐? 괘씸하게 여긴다는 거지. 안 준 이유도 있죠, 사실. 네. 그동안 뭐, 남북 그 이슈 해빙 무드를 미국의 배후에 로비를 하면서 미국 방해를 뭐 한두 번 했었어야죠. 지난 20년간이, 미국과 중국이 밀월 관계 있을 때 한반도가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과하는데 그 재료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일본이죠. 미 의회는 일본 친일파만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반중파하고 친일파만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역적짓들을 많이 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예, 이번 정부가 좀 열받아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소스를 안 줬다는 개심죄가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풀 문제지 우리가 풀 수 없죠. 민간 기업이 뭐 이종 회장이가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런 문제니까. 다만 이제 외교관계 뭐 이런 관계들 재정립하고 제가 우리 주식 투자는 투자자들 이런 변수에 한 몸으로 받아야 되는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동변상련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우호적으로 나서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상마차 이렇게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당해야 되겠죠. 그죠? 괘씸하지만은 현실을 바라다 본다면은 잘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제가 풀을 수밖에 없는 과제 같습니다. 예, 뭐 강대강 전략 가지고는 결국에는 저 강대국하고 해가지고 그 힘이 약한 나라가 항상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누가 피해봅니까? 투자자들이 피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발벗고 나서서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일단 어제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 반도체는 뭐 최고 피해볼 줄 알았더만 급등이야.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그보다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크게 보이거든. 민간과 거래는 제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정부하고는
제재 조치를 갈 수 있지만 민간과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비껴갈 거다는 거. 그다음에 호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일단은 금리 인하 이슈가 오늘 장을 반등시키는 원인이죠. 제가 7월 달은 초순 힘들더라도 중순 이후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은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방송을 연결하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가는 거죠. 미국은 7월 말 금리 인하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뭐 하이닉스 나온 김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직 급등할 수 있던 거는 저도 지금 뭐 당장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짙었는데 이 저항들을 뚫었죠. 첫 번째는 도시바가 정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도시바 주로 뭐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많죠. 반도체 공장 리셋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정전돼 버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D램 공급의 차질을 빚으니까 이게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재고들이 있었는데 재고가 좀 소진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낸드 부분을 집적전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부분에 공급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죠. 그죠? 네, 낮추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D램 가격 자체가 일단은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선제 배팅이 붙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냉철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현실하고 또 다르죠. 기대감으로 급등주들이 단도체로 나오는데 이번에 뭐 폴리미드 하고 뭐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그 에칭가스 네. 이 세 가지 품목 일본이 지금 만드는 수준까지 한국 기업이 만들려면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네, 지금 웨이퍼가 나와가지고 이게 액을 쫙 뿌리면서 그 회로도가 쫙 연결되는 게 과정이 있죠. 포토레지스트. 이 감광액을 지금 일본 수준까지 만들려면은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 정도 기술 격차, 소재 산업의 기술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에칭가스, 그죠? 불화수소죠. 요건 한 1, 2년 안으로, 예,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가스 관련해가지고 뭐, SK 머티리얼스, 그죠? 그 다음에 뭐, 후성, 이런 기업들이 오늘 뭐, 이번에 급등다 매물사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동진세미킴 주초는 강했는데 포토레지스트가 일본 수준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7, 8년 걸린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대감으로 산업재 기술주들 올라갔는데, 최근에 정유주들이 조정을 마치고 돌아서는 흐름이 좀 오늘 제일 강했죠. 증권주 이런 것보다는. 금융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크게 먹을 알이 없습니다. 딱 잘라 이야기 드렸는데, 반등은 나와요. 증권회사 마진 개선돼가지고 이익 개선. 근데 금융주에서 지금 크게 먹을 알이 없다는 거. 경기산업에서는 크게 먹을 알이 없다. 업황을 보면 알죠, 지금. 중국 경기가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다운사이징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산업재 경기주가 다시 호황이 온다? 이거는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다만 지금 뭐 정유시황 선박류 때문에 개선 여지가 있다가지고 이런 반등 여력은 좀 더 있죠. 예. 지금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8만 원 전후, 17만 후반. 근데 여기서 제가 크게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는 제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기 힘들다는 거. 최근에 경기산업재 대바닥 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만 바닥 치면 뭐하냐 이거야. 중국을 아직까지 미중 전쟁력은 해소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산업 경기에서 큰 수익률은 없다. 나중에 확인하고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는 상승 국면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여기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물론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제가 존중하나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네, 중국에 좀 다녀보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 말을 좀 들어봐야 돼, 주식쟁이들은. 너무 차트고 단기 수급, 외국인 기관인 수급에 맨날 그거 가지고 전망만 하지.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최고 여파가 제가 5G는 믿어 의심치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급락에도 5G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살 수 있다 했고요. 일단 대표적 KMW랑 그리고 지금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이 급등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OLED들이 이제 급락 다음에 메꿔 넣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번 주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서 바로 5G로 가서 예, 지금 이제 KMW가 오늘 47,000원까지 갔었어요. 실전에도 여러분들하고 했던데 그대로 지난 급락에도 5G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자산을 지켜줬죠. 최고 여파는 역시 다른 거예요. 다른 급락하고 주초 난리 났는데. 그죠? 자, 47,000원이 고점일까? 단기 고점이지. 매물 좋아하는 하대
일본이라는 그 이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제가 생각하는 눌러주고 가더라도 추가적 상승 여력은 더 있습니다. 요거 8월 초순 실적 발표 나오죠. 초순, 중순. 근데 그 전에 7월 달에 반영이 되겠죠? 정말 제가 KMW를 적게 보면은 48,000원 보고 있고 3분기 중에 많이 보면은 한 54,000원 더 보입니다. 내년 목표가는 이보다 훨씬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요거는 마음대로 확인하고 살 수 있고 또 조정이 심화되면 또 한 번 더 그래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방송일 할 때 KMW가 만 가지고 그의 최고 대장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 했죠. 이틀 이상 말라가면 또 사라. 네, 이 박스권 흐름을 제가 7월 중순 이후 돌파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이 그림을 딱 그려드리고 왔는데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가 났죠. 이 박스권에 그림 그릴 때 아니죠. 그래. 4주차, 이제 5주차죠. 5주차에서 빠져나온다. 1마디, 수렴 2마디가 되는 거죠.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고 여팡이기 때문에. 오버슈팅도 나오게 되겠어요. 근데 뭐 그거 캠 떠가지고 단타 치면 맨날 단타가 맨날 맞출 수 있어요? 놓치겠지. 단타 할 게 있고, 예, 단타 하지 말할 게 있죠. 근데 좀 예색하게도 KMW하고 이번 주는 5위 솔루션 2등, 1, 2등만 간 거예요. 솔루션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났죠. 자, 뭐 바로 갔기 때문에 매물 소환할 건데 이 모델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기회로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시간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후발 그룹은 좀 바로 못 갑니다. 지금 장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에이스테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약세죠. 근데 에이스테크 정도는 갈 것 같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하회 제재가 풀리면서 이거는 좀 당분간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 하반기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재료 관련주들은 급등했는데 지금 이거는 실적보다는 기대치죠. 기대치 때문에 기대치가 일본 이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더 움직입니다. 근데 요거는 7월 중에 적당하게 하고 나오세요. 반도체 재료 뭐 일본 보복 조치 수혜주 갑자기 일본하고 합의 봐가지고 미국이 뭐 중재한다는데 해가지고 좋아 그럼 민간 기업은 봐줄게. 뭐 북한에 무슨 에칭가스 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 이번 주 중에 주 반복까지 시세를 열어주면은 또 너무 오래 끌지는 마시고요. 대응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뭐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예쁘죠. 네, 반도 재료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지금 제일 급등도 많이 했네요. 대주전자 재료. 요게 수급의 힘은 가장 강하다. 아마 눌러주면 좀 더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먼저 볼게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난주 잘 갈 때 저는 그 선택과 집중 연결 시간에서 예, 넷패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7월 초순 미중 이슈 때문에 급락할 때 3분들은 뭐 한번 챙겨줘도 좋다 해서 뭐 충분히 수익이 났죠. 예, 28,000에서 35,000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가 좀 약한 거는 반도체 아까 얘기했던 감강액이라든지 에칭가스 있는 부분들이 메모리만 해당되니까 비메모리도 일본의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분명히 생산 차질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지금 세게 못 가죠. 아마 이들은 제가 실적 기반은 되는데 당분간은 이번 주 또 시에 터지면 고가 매도 주셨다가 조금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고 이슈가 해소되면은 우선순위로 매수할 종목이죠. 비슷한 종목 그 휴대폰 부품 쪽에 그 카메라 모듈 참 실적 좋아요. 일본 이슈 제외하면 정말 사고 싶어요. 근데 일본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14,000에서 이 3,000 요 영역에 들어와서 깨지면은 이거는 찬스입니다. 일본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제일 먼저 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네, 실적 정말 좋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데 이번 장 분위기가 해서 한번 좀 쉬었다가 안 줄까 이제 5월 달에 잘 나가다가 이 주식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급등 안 나오더라도 지난주에 제가 두 종목 정도 이야기하고 갔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이 종건당 홀딩스고 예, 락토핏 유산균 잘 팔립니다. 네, 이거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제약 봐기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기반이 확고한 거 최근에 동국 제약 잘 가죠? 네, 마찬가지로 종건당 홀딩스는 간택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오늘 급등했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치야 박스권. 하지만 요거는 이제 하반기는 될 거예요. 제가 4분기 이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에코 마케팅 최근에 보니까 계속 급락 다음에 위로가 한 달
쫙 멋지게 뺐죠. 4만 5천에서 3만 원 초까지, 2만 9천까지. 지금 이제 보니까 8일차 다지고 있죠. 내일 이제 급락다음에 내일 9일차네. 보통 9일에 변곡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최근에 빨리 선택이 되지 못하는데 실적 성장을 믿을 만한 주가죠. 유튜브 시장이 개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유튜브 광고 모델, 온라인 광고, 타겟 마케팅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 반락에서 딱 잡았으면은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7월 반전, 7월 8월 시즌 올수록 실적 좋은 놈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 기존의 IT 중에서도 멤브레인이라든지 OLED 소재 쪽에 있는 그 상하 프론테커, 이건 오늘 올랐네. 이런 것들이 실적 좋은 회사들입니다. 파트로는 실적 매우 좋아요. CAMW급인데 다만 지금 폴리미드, 필름 이거 제재해가지고 휴대폰 생산에 혹시 차질을 빚을까봐 빠져 있는 거예요. 일본 문제만 해결되면은 올라갈 주가들, 레페스, 파트론, LB 세미콘, 이런 것들 빠지도 않습니다만 다만 비메모리는 이번에 급등하기 좀 힘들다는 거. 자, 보시고. 남북 경협. 이번 주 초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간담이 서늘했죠. 왜 빠졌냐? 장도 안 좋았으나 일본이 주장한 바 우리나라 일보 무슨 신문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공개한 내용들을 실어가지고 또 일본에 막 싣고 그러면서 한국 여론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 신문 하나 가지고 한국 여론을 포장을 해가지고 일본에 막 방송을 막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일본에 수입한 에칭가스를 가지고 북한에 반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 핵무기 만들어 도와줬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거든. 그 재료에 쫄아서 그냥 필요 없는 하락이 이만큼이나 나온 거예요. 예? 이만큼이나. 그 불필요한 하락이에요. 덤으로 더 뺀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미국이 영변핵 시설 폐기를 원래 하노이에 하려 했던 그것만 해도 석탄하고 섬유는 제재를 풀어줄 거다 이야기했죠. 저는 실전에서 여러분들 했던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탄력도가 제일 좋은 사람들을 어제 오늘 저는 사라 했습니다. 4,800원 내려왔을 때. 찬스다. 7월 중순에 북미회담 열리는데 또 이슈 있는데 바보들 여기서 판다. 사자. 했는데 오늘 21% 급등해버렸어. 그 소식에. 그죠? 경협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고 이슈가 남은 주가를 왜 그 일본 이야기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 어리숙하게 해가지고 그 아까운 주식을 버린 사람들은 매우 지금, 그죠? 아쉽고 화날 겁니다. 경협주든 제가 7월에서 8월 달에 3분기 8개가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하고 시장 움직임은 다르지만 냉철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 박스권장은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종목장을 주도를 한다. 여전히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